주민들 동의 없이 검토 의향서 정도는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냥 혼났죠.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80평 아파트라 그러면은 네. 뭐 구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80평 아파트의 전용률이 얼마쯤 될까요? 글쎄요. 90%가 넘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당시의 아파트들은 네. 지하주차장도 없고 공용 부분도 없고 커뮤니티도 없으니까 전용률이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보시면 방이 7개가 있고요. 어우, 방 7개? 네. 어우, 기가 막히다. 화장실이 네. 3개가 있고요. 네. 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네. 계단이 하나는 원래 계단이고 또 하나 네. 계단은 비상 계단이에요. 비상 계단. 네. 오, 아, 독특하네요. 요즘에는 왕관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시절에는 왕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단이 따로 있습니다. 아, 계단실이 2개 있네요. 네, 불이 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계단이 다 있어요. 오. 예, 그래서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방이 4개가 있고요. 네. 그 사이로 화장실이 있고요. 네. 여기 예전에는 방을 뚫고 들어가는 방이 있는 거죠. 아, 방 안으로 네. 뚫고. 네, 아, 뚫고 기가 들어가는 방이 막히네. 있고 방 안에 네. 창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 넣어놔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되고 거실이 있고요. 여기 주방이 있는데 예전에 이때는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우미를 해줬잖아요. 옛날 말로 하면 식모 네,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손님 방인 거고요. 마치 그 70년대 무성 영화에서나 나오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3대가 살았어요. 3대가. 아. 그래서 더 큰 집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그쵸, 그땐 대가족이 그땐 다 부모님 모시고 살았죠. 거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이 무려 7개, 그리고 네. 화장실이 3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네. 비상계단이 그렇죠. 하나 더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구조 자체가 완전히 하나는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네. 특징이네요.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저 침실 안에 또 다른 침실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뭐 인상 깊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요즘도 저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사시는지도 또 궁금하네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지금은 3식구, 4식구가 살 텐데, 네네. 예, 아니면 뭐 부모님이 자식 내외와 손주 정도 한 분 끼고 살 수는 있겠지만, 네네. 방들이 다 터져 있고 네네. 벽들도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보시면 이 호수는 아닌데요. 네네. 다른 호수에 리모델링한 사진을 조금 퍼왔어요. 아, 저게 지금 현대 아파트의 내부 사진인가요? 네, 저 신축 아파트 분양 사진 아니고요? 네, 현대아파트의 사진이고요. 이런.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 이 정도의 분위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수리하신 분들이 있다. 그리고 2년 전, 1년 전만 해도 언제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10년 안에 안 된다. 20년 안에도 될까 말까 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막 준비 중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수리를 제대로 하시는 거죠. 어차피 오래 살 거니까. 네. 재건축은 뭐 나중에 되면 좋고, 그리고 안 돼도 돼. 안 돼도 말고 뭐 네. 어째 사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현대아파트에 70평, 80평에 산다고 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파트 어디 사는 것보다 더 부러워해 라는 우월감도 있거든요. 이미. 저도 예전에 사실 처음에 강남 쪽에 있는 분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사실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네. 조금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런 네.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그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자, 아무튼 현실은 현실이니까. 한편으로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 네. 진짜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분양하는 아파트 내부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굉장히 잘 해놓고 사시네요. 사진 하나 더 보시면 네. 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큰 돈 안 들이시고. 대단하시네요. 네네네. 아파트 내부에서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겠네요. 네. 천장만 조금 낮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천장은 조금 낮다. 아무래도 예전 아파트니까. 그렇죠. 예전에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네요. 네. 부럽습니다. 자, 이럴 땐 부러워해도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현대 아파트 거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수십억의 신고가가 속출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네. 네, 현금 부자들이 갈아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들도 나오는데, 네. 네, 관련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이 기사는 아까 말씀드린 65 기사보다 20일 이후에 나온 기사예요. 이건 추석이 딱 끝나자마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는 뭐냐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압구정동에는 거래가 간간히 일어난다. 그리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예전의 가격보다 더 높은 신고가로 출현하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거래되는 것이 대부분 신고가가 되고 있다. 라는 기사예요. 예, 그래서 매수 심리가 다시 초고가 아파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사가 지나고 나서 다시 보시면 20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기사가 바뀌어서 또 나옵니다. 아우, 불과 10월 20일. 네. 네. 그래서 65 기사에서 20일 이후, 22일로 이렇게 기사가 바뀌는데 잠실, 목동은 금매 출현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죠. 네네. 압구정 개포는 최고가, 재건축 희비 이런 기사가 나와요. 목동이 9단지인가? 재건축이 안전진단 통과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빠졌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압구정하고 개포는 연일 신고가다. 몇 개 올라오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이 엇갈리고 있구나 라는 기사인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기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에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총 780건인데요. 네. 6월엔 달. 거래가 엄청 많았어요. 압구정동은 겨우 48건, 6%밖에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8월은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서울시 15,000건 중에 5,000건으로 줄은 시기죠. 그때 강남구 거래 건수는 220건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40건이 압구정동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거래 건수는 지금 그 거래가 더 줄은 지금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압구정동의 거래건은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거래가 많았던 6월에도 48건, 거래가 없었던 8월에도 40건. 네. 그럼 결국은 40건 정도의 선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617 부동산 네. 대책이라든지 720 대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이제 진돌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음. 또 하나는 내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부분. 네. 오,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강남의 재건축은 유명한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잠실 5단지, 음마아파트, 개포 5단지, 6단지, 7단지, 신반포 2차, 그리고 압구정동 이렇게 있는데요. 이 구역마다 상황들이 처한 입장들이 다 틀려요. 일단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잠실동, 음마아파트는 대치동,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어서 3개월 안에 입주를 안 하면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네. 그죠? 실입주자만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어 있지만 네. 음마아파트는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돼서 조합 설립이 안 됐죠.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음마는 할 수 없죠. 맞아요. 네, 음마는 시간이 좀 그 부분에서 걸리죠. 그래서 음마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실거주 2년을 해야 네. 조합원 입주권을 뺏기지 않고 청산당하지 않는 건 6.17 대책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조합 설립 전에 네. 거주하여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됐어요. 음마 아파트 분들은 그래서 음마아파트에 지금 실입주 붐이 있는 건 아시죠? 어느 정도죠? 우리도 지난번에 네. 이제 실입지를 준비해야 될 때다. 네. 실입지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음마는 어때요? 듣기로는 음마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들으면 네. 음마아파트는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그냥 그 예전 집에 입주하시지 않고 다 수리를 하고 입주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공사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공사업자들이 예약이 내년 봄까지 다 차 있답니다. 입주를 위해 네.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외부에서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되는 입주에 대한 이 러시가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 개포 5단지, 신반포 2 여기는 올해 안에 조합이 설립이 됐거나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2년 거주를 안 해도 조합원 지위를 뺏기지 않아요. 청산을 안 당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입주를 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자유롭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압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압구정도 만약에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한다면 그러면 압구정동에 있는 조합 설립받은 단지들은 2년 거주를 채우지 않아도 네.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재건축을 규제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냈는데 규제의 역설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이 오히려 압구정 재건축의 하나의 목표로
속도를 오히려 붙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표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쭉 정리가 다 되는데요. 참실은 그래서 뜨거운 관심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대신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참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거주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음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시행이 되면서 실입주를 해야 되고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네.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실거주 2년을 채워야 그렇죠. 입주권 자격이 부여되니까 네. 근데 서둘러서 입주하느라고 다 정신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뭐 나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그런 예상을 했어 왔고. 자, 반면에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올해 안에 받는 경우에 한해서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네. 오히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 중이다. 네. 라는 얘기인데 그럼 압구정동은 네. 구역 지정을 안 받아도 되나요? 구역동은 이제 원래 구역 지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아까 보셨던 그 6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던 지구 단위 계획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네. 구역 지정을 의제 처리한다. 네. 라는 부분으로 이제 협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올해 12월 초까지 네.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네. 창립총회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각 구역별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달리고 있냐면 네.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아파트 단지에 저 플랜카드가 도배가 됐군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특별히 3구역 네. 구현됩니다. 삼구요. 네. 동의율 70% 달성. 네. 75%가 필요해요. 네. 예, 70% 달성. 이것이 네. 어제 오늘 사진은 아닙니다. 좀 된 사진이고요. 신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5구역 얘기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계신 분이 있을까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네. 5구역은 동의율이 제일 높아요. 오. 속도도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신탁 회사에 들어왔어요. 아, 신탁 회사에서. 네, 신탁 방식으로 가자. 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동안 주민들을 좀 끌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홍보관이 있었거든요. 네. 아, 저기 홍보관이군요. 네, 철거하고 빠졌어요. 아무도 신탁이 뭔지 이 압구정동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시거든요. 어려운 단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금융 단어들도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네네네. 네, 액수가 커지면 관심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백지화가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조합에서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 내용이에요. 비밀이 돼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럼요. 네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 개념으로 점차 공공재건축을 막 강제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공공재건축 얘기 나오네요. 네네. 지속적인 재건축 규제 정책 강화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늦어지면 이주시기 조정 대상으로서 압구정 타단지보다 사업이 더 많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면 비용이 든다는 얘기고요. 2년 거주 요건 못 채운 분들은 설립 반대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 수지가 악화될 거란 말이에요. 현금 그렇죠. 청산해야 되고. 그래서 2년 거주 의무제 적용으로 매수자가 또 투자자가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업 추진이 늦어질 텐데 이래서 이렇게 가속화를 시켜서 멸실하고 나면 종부세도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자,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및 대선 공명으로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로 사업 추진이 지금 적기다라는 라는 설득으로 지금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동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이 정도 됐습니다. 보시면 압구정 1구역은요 위성 아파트잖아요. 네. 지금 예상 동의율 75%를 위해서 달리고 있고요. 여기는 아직 75%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구역 신현대도 75% 정도는 아니지만 속도가 지금 늦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구현대는 짧은 기간이에요. 이 동의서를 거둔 기간이 몇 달 동안 거둔 게 아니에요. 아주 단기간에 거둔 건데 지금 저렇게 진행되거든요. 오, 네. 73%고요. 네. 4구역, 5구역은 80%를 넘었어요. 아, 이미 끝났네요. 네, 그래서 한정까지 뭐 다 끝나서 일단 주민총회를 이번 주말에 합니다. 4구역, 5구역. 네, 일단 주민총회를 해서 아마 저 중에서 5개 다 아니면 4개, 3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각 구역별로 다 절박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받아놓자 라는 의지가 다 강해요. 조합 설립은 일단 받아놓고 그래서 보자.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한인신문에도 광고를 내고요.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서 저 동의율을 맞추려고 하는데 외국에 계시더라도 한국 뉴스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5개 다 되어도 놀랍지 않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동의를 안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든지 지금 상황을 듣고 보면 일단 해놓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업 추진 뭐 그때 가서 맞습니다. 해도 되는 거니까 네. 나중에 가서 정권이 바뀐다거나 또는 정책이 바뀌어서 네. 2년 거주 의무 기간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현재 있는 거고요.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또 변화에 대한 리스크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안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5% 동의를 못 받았다? 이런 부분 과연 반대하시는 분 25%는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 살짝 들어요 진짜. 네, 거의 다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투표도 빨리 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 되고 나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눈치- 마감 시간에 가는 분도 눈치 계시고 작전? 예,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 이유 같아요. 그 이후에 조율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이거는 따져봐야죠. 그런데 이제 다른 지구 신반포 이 구역이나 개포단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또 의외로 빨리 달리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참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장의 그 플랜카드 사진을 보니까 재건축 동의에 관련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확확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의율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서 올해 안에 무조건 75% 동의와 함께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얘기들 나오잖아요. 오늘 대표님도 띄워드셨다시피 제초안, 뭐 이런 얘기도 제초안,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제가 있죠.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안 나오나요? 예, 그 부분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대1 재건축이라는 얘기가 청실아파트, 개포 거기가 재건축됐는데 거기가 아마 1대1 재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1대1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1년 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1대1 재건축이 뭐냐, 뭐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뭐냐 그러는데 재건축은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을. 네. 그런데 1대1로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이 없죠. 일반 분양이 없으면 그럼 공사비를 초과이익이 없어요. 초과이익이 없죠. 네. 네. 그럼 공사비를 갖다 일반 분양을 많이 뽑아서 네.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거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건 이제 기타 지역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긴 좀 달라요. 음.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1대1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와 똑같은 가구수로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전체 가구수를 늘리고 조합원 몫을 뺀 나머지 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에서 거두는 수익으로 그걸 나눠요. 조합원들이. 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데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 1대1 재건축은 조합원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조합에서 1대1 재건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도 초과이익 환수를 해서 좀 이렇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네. 수익이 좀 생겨서 네. 건축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익 아닐까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들은 구정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몇 년을 갖고 있다가 얼마를 벌겠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나중에 현대아파트가 재건축됐을 때 난 거기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경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 분담금이 1억이 들어가고 2억이 들어가고 3억이 들어가고 몇 억 이런 것들은 큰 맥락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아파트가 50억짜리 아파트가 되냐 60억짜리 아파트가 되냐 70억짜리 아파트가 되냐를 구분하는 것이 1대1 재건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수익, 가격만 보고서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외에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재건축은 이렇지만 1대1 재건축은 조합원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네. 또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각자 그 위치를 보장해 달라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소용도 없고요. 임대주택도 안 짓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임대주택이 있으면 아파트 전체 가격에 마이너스 영향이 타 단지를 보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 네. 여기는 이런 사람들만 사는 동네야 라는 것이 거품으로 아파트 값을 1, 20%를 더 올릴 수 있죠.
그것에 비하면 분담금은 큰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담금을 얼마 더 걷어갈래 이게보다는 단지를 얼마나 최고급화 시켜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래, 얼마나 대단한 아파트를 만들래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초과이익 환수를 줄 걸 내가 분담금으로 감수해서 이렇게 한다면 나한테도 유리하다라는 이해도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레미안 대치팰리스의 1대1 재건축을 네. 경험해 보면서 네. 아 이렇게 해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때 분담금이 아마 한 3억 얼마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긴 5억이나 7억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 그 이후에 프레스티지, 가치.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재건축을 진행한 이후에 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비용을 납부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이것도 어느 쪽 입장에서는 네. 또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느낌도 드네요. 네네. 이런 상황에 공공재건축은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겠네요. 네. 못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말이에요. 용적률 엄청나게 올려주고 말을 못 꺼내죠. 네, 네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음아파트 얘기할 때도 네. 공공재건축 신청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공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여쭤보니까 다들 뜬금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왜 공공재건축이 웬 말이냐. 네. 네. 음마파트는 한번 검토는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주민들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네. 그래서 검토 의향서 정도는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 혼났죠. 그래서 네. 근데 여기는 아예 그쪽은 근처도 못 가겠군요. 임대 아파트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싫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뭐 이런 것도 싫다. 네, 뭐 분담금 내겠다. 네, 그 부분의 의견을 제가 동의하거나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근데 그런 지역들이 지금 꼭 압구정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꾸 위화감을 조성한다. 네, 부정적인 이미지도 계속 확산되고 니네만 안다. 네. 뭐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내로남불. 그렇죠. 네. 네, 그 입장이 된다고 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를 해달라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더 편고 서로 간의 이해를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관련된 얘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일까?